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37페이지. 자, 우리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자,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토지 등록은 국가가 한다. 국가에서 주무부처가 국토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등록해요? 모든 토지를 등록합니다.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토지를 등록할 때 단위는 필지.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할 때 그 토지의 표시를 등록합니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6개를 말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를 등록하는 거라고. 근데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을 토지 이동이라 한다. 이동. 그래서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이라고 부르고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이라고 부른다.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절차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여기 이제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었고,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숙제 내드렸던 거,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하고 이제 여기 지적 공부까지 진도 나갔는데, 지적 공부하면은 7개가 있는데, 그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해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하느냐. 그래서 꼭 그려보시라 그랬죠? 예,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그러면, 고유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도면번호, 그 다음에 축처, 장번호, 피고 이렇게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뉘어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토지의 표시에서 3개 나오죠. 지목, 면적, 사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등급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토지 등급,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소유자란인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는 항상 5개를 등록한다. 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다음에 변동일자, 변동원. 여기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양식이고, 그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니은자라고 하겠다. 니은자. 자, 기억나시죠? 예, 꼭 그려보셔야 되고, 여기 이제 지역공부 등록사항까지 하셨고, 이제 37페이지에 복구 갑니다. 복구. 자, 요 지적 공부가 있는데 37페이지에 이게 요 지적 공부가 없어졌다. 없어졌으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한다. 복구. 그래서 복구는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뭐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없어졌으면 당연히 복구해야 되고요. 누가 복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복구해요. 지적 소관청. 그다음에 이제 전산 지적 공부면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복구합니다.
전산지역 구문 누가 관리하냐면 시도지사 시군청장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전산지역 구문은 시도지사 시군청장이 관리하고 복구하고 그냥 지적 공무는 지적 소관청이 복구합니다. 그다음에 없었으면은 지체 없이를 복구해야 되고 상급 기간에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시도지사의 승인 분료 이렇게 나오죠. 자, 넘기시고 그다음에 복구할 때는 자료가 있어요. 복구 자료.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낸 겁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는 뭘 보고 복구하느냐. 그래서 왼쪽은 표를 보시면 왼쪽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오른쪽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지적법 문장을 읽으실 때는 지적법은 항상 이 두 개의 단어가 키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지적법 시험 문제를 읽으실 때 그 문장이 지금 이 문장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왼쪽은 무엇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오른쪽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우리 지난번에 여기에 이제 뭐 부천시 중동 100번지고 7호고 6천 전문회리고 답이었다가 대로 바꾸고 면적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다고요. 네, 자 근데 이 토지대장이 없어졌다. 없어졌을 때 다시 만든다고. 다시 만들 때 옛날에 이 토지대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복구를 해요. 근데 이쪽 오른쪽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는 두 개만 가지고 복구합니다.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등기부를 보고 복구하든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둘만 돼. 자, 근데 이게 6.25 전쟁 때 이게 토지대장이 전쟁통이 없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복구해야 된다고. 복구할 때 이 중동 100번지 소유자가 누구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복구한다? 등기부를 보고 복구해. 등기부. 근데 등기부도 같이 없어졌어. 전쟁통에 등기부도 같이 없어졌다. 그럼 등기부가 없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 근데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소송을 걸어야죠. 누가 소송을 걸어야 판결이 나온다고. 근데 누가 소송 건 사람도 없어. 그러면 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복구가 안 돼요. 말 되셨나요? 그래서 대장을 다시 만들긴 해야 되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만 보고 복구해라.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인데 등기부도 없다. 판결도 없다. 그러면 복구 자료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대장을 새로 만들 때 이쪽 내용만 복구해요. 무엇에 관한 것만 토지 표시에 관한 것만 복구하고 소유자라는 그냥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유자 미복구 대장이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안 나오는 대장도 있다. 이렇게 있다. 왜? 복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자, 그다음 이제 왼쪽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는 7개 가지고 복구하는데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냅니다. 작년에도 냈어요. 작년에도. 그럼 7개인데 조금 외울 게 많네요. 7개인데 그 중에서 4번하고 7번은 오른쪽에도 있는 거예요. 4번이 뭐죠? 등기부죠. 그 다음에 7번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양쪽에 다 있는 거라고. 그럼 이제 등기부하고 판결은 아까 외웠으니까 왼쪽 칸에서 나머지 5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지적공부 등본. 자, 이 토지대장이 있었는데 등본 띄워놓은 게 있어. 등본. 토지대장 등본. 그럼 등본은 원본과 내용이 같나요? 같은 내용이라고 해요. 등본 원본과 같은데 이 원본이 없어졌다. 그럼 그 등본 보고 복구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첫째가 지적공부 등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측량 결과도. 옛날에 요 토지 측량한 자료. 측량 결과도. 거기 가로에 측량 준비 자료 X라고 돼 있죠. 그게 기출문제인데 측량 준비 자료는 결론이 아니죠. 이 측량한 최종 결론이 나오는 자료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도? 결과도. 측량 결과도 가지고 이 토지 면적이 뭐였더라 이런 거 복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제가 이 대장이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막 썼죠. 노란색 이렇게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정리라고 하는 지적 정리.
정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장에다가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대장에다 이렇게 쓰는 것을 정리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등록한다. 딱 똑같은 말이라고 해요. 정리한다, 등록한다. 그럼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하얀색으로 써져 있는 건 양식이죠. 하얀색 써져 있는 건 양식이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뭐 부천시, 중동, 백 이런 거 노란색으로 썼잖아요. 이렇게 대장에다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록한다 또는 정리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 거라고. 그럼 지적 공부의 정리도 두 가지 정리로 나누는 거예요. 이쪽을 정리하는 거 무엇에 관한 거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 그다음에 이쪽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또 쓸 수 있잖아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 것을 소유자 정리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정리는 두 가지 정리가 있어요. 무슨 정리하고 무슨 정리?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 쓰는 거. 표시에 관한 걸 쓰는 거고 소유자 정리라는 것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쓰는 거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또 근데 미리 이제 조금씩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때 이제 정리를 할 때는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결의서를 만들고 써요. 뭘 만들고? 결의서. 결의서라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내용대로 대장에다가 쓰는 거라고. 예, 그럼 요 토지동 정리할 때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요 단어 토지동 정리 결의서 이거 언제 들어봤죠? 토지동 정리 결의서. 낯설진 않죠? 토지동 정리 결의서 언제 들었지? 집에서요? 아, 인강으로 들으셨구나. 토지동 정리 결의서. 그렇지. 지난 시간에 요거 할 때. 직권. 요거. 토지이동 정리. 요거 얘기하는 거죠? 예, 요거 쓸 때 누가 쓰는 거죠? 여기다가 뭐, 요 토지가 신규 등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집을 지었다. 그러면 답이었다. 옛날에는 논이었어. 중동 100번째가 논이었는데 집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을 지었으면 지목을 대로 바꿀 거 아니에요. 이게 뭐다? 지목 변경이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쓸 때 뭘 만들고 쓴다? 토지동 정리 결의서. 그럼 이런 지목 변경 이런 걸 누가 해요? 이게 토지 이동이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데 소유자가 신청해. 소유자가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소유자가 신청 안 했다 그러면은 직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직권을 쓸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순서. 계획 세워야지, 계획. 네. 현황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조사. 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든 다음에 정리한다. 여기 이제 오래됐죠. 지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봐가지고 이제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돌아올 때 지난번에 한번 목차라도 한번 밑줄 친 거라도 한번 별표 친 거라도 한 번만 보고 오시라. 부탁이에요, 부탁. 그래서 좀 다 까먹으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네,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동 정리결의서라는 걸 만들고 쓴다고요. 네, 근데 이 대장이 없어졌다. 그럼 이제 복구를 할 때 이 지목이 대라고 썼다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온다고. 이 대를 썼을 때 이거 만들고 쓴 거잖아요. 그럼 토지동 정리 결의서 가지고 지적 공부를 복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복구 자료 보고 계십니다. 3번에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럼 소유자 정리 결의서 가지고 복구가 되나? 지금 뭐 복구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 표시 복구하는데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 가지고 복구할 수 있나? 안 돼요. 소유자에 관한 것은 아까 2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그래서 결론, 소유자 정리 결의서는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시험에 답으로 나온 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예요. 다음 중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이해되시죠?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그러면 토지동 정리 결의서는 돼도 소유자 정리 결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등기부는 했고, 5번에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여기 키워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한 것이어야 돼요. 누가 만든 거? 지적소관청이 만든 건데 거기에 지적공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했나요? 부동산 종합공부? 지난번에 했죠?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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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페이지 4번. 이거 안 했어요? 4번. 자, 36페이지 4번.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정확 공부. 예, 자, 니은번 읽어보시면 지적소관청 부산정보를 연구 보존하며 부산정보 멸시 훼손에 대비 이를 별도로 복잡하게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문장 보이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확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해. 지적소관청이 관리해. 지적소관청. 근데 이 부동산 정확 공부에도 토지대장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토지대장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토지대장이 없어졌다. 토지대장이 없어졌다. 그럼 이 남아있는 부동산 정확 공부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다고. 예, 왜? 부동산 정확 공부는 누가 작성한 거니까.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38페이지예요. 38페이지에 5번 다시 읽어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그 문장 표현 그대로 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구체적 예로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도 냈어요.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6번은 복제된 지적 공부 이건 백업 파일 얘기하는 거예요. 백업 파일. 전산 지적 공부에서 전산 지적 공부는 파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본 파일이 있고 백업 파일이 있다고. 그 백업 파일 가지고 원본 파일 복구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백업 파일을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복제된 지적 공부. 복제된 지적 공부 이렇게 표현. 자, 7번 번외 학점 판결 됐고요. 자, 그래서 7개 꼭 좀 외우시고 이게 복구 자료예요. 네. 복구할 때 절차가 있는데 보시면 왠지 복구 자료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복구 자료 조사서하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고 복구 측량을 하고 예, 자 1번 읽어볼게요. 측량. 기존의 면적과 복구 자료에서 측량한 면적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지금 복구 측량 파트의 동그라미 1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네. 자, 읽으셨죠? 그럼 복구할 때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 아니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료가 많이 이상해.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아예 자료가 없을 때 측량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럼 자료가 정확하고 그러면 측량할 필요 없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문장 뜻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복구 측량한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 조정 밑줄 주세요.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 경계나 면적은 옆집 소유자하고 이해관계가 있나요? 내 땅 경계가 바뀌면 옆집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 뭘 얻어서요? 동의를 얻어서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날 땐 직권, 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 면적을 조정한다 그럼 X예요. 경계 면적 조정은 뭘 얻어서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소유자들 사이에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 조정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개시 및 이의신청. 자, 복구하려는 밑줄.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 자, 복구할 때 게시를 해요. 복구할 때 게시하는데 복구하고 나서 게시해요? 복구하기 전에 게시? 복구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표현이 어때요? 하려는 그래서 조문 표현이 복구하려는 복구한이 아니죠. 복구하고 나서 게시하는 게 아니라 복구하려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게시하라 이런 말이에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 게시하는 이유는 바로 밑에 나오지만 이의신청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토지 표시하고 지금 소관청에서 복구하려는 자료가 다를 수도 있냐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 이의신청은 그 게시기간 내에 해야 돼요. 말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의신청 받기 위해서 게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 게시기간 내.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구역 복구와 관련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척변경 동그라미요. 축척변경.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동그라미요.
시행적이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대장이 없어졌으면 대장을 복구해요. 토지대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공유지역명부가 없어졌다 그러면 공유지역명부를 복구하고, 지적도가 없어졌다 그러면 지적도 없어진 거 복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장이 없어졌을 때 대장을 복구를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장은 반드시 복구를 해야 돼. 근데 도면은 복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동네가 축척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에 편입되면,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 어디에 편입됐다고요? 축척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에 편입됐어.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서 새로 다시 측량을 해서 좌표를 다 등록해 놓는다고. 좌표. 그럼 우리나라에 좌표 등록하는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에 좌표가 등록된 지역이 이 동그라미 두 군데죠.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축척변경하고 도시개발사, 이 두 군데는 우리나라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그럼 이 동네에서는 뭘로 측량하죠? 좌표로 측량해. 좌표. 지금 좌표 다 구해놓은 좌표 가지고 측량하지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옛날 도면을 구태여 복구 안 해도 된다고. 뭐로 측량하면 되니까, 이 동네 이제 좌표로 측량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서술어가 어떻게 돼요? 뭘 복구 안 할 수 있다고?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일단 가로 넣기로 낸다고 하면은 그 동그라미 두 개, 이 문장 그대로 두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낸다고. 요새 가로 넣기 되게 잘 내요.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축척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 요게 들어가야 돼요. 좌표지역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 틀린 지문을 해가지고 대장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대장을 복구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두 군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복구였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보관 및 공개입니다. 보관 및 공개. 자, 01번이 지적 공부고, 02번이 정보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우리 법조문에서 그냥 지적 공부 그러면 종이에 종이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토지대장, 일제 때 만드는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냥 지적 공부 그래. 지적 공부.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이라는 가로 안에 있는 말 있죠? 그건 그냥 제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슨 뜻이다? 종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산화 시켜놨다고. 그래서 전산 지적 공부도 있어요. 그것은 2번처럼 표현해요. 밑에 뭐라고 했죠? 정보 시스템에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이제 말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종이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 치고 지적 소관청. 해당 청사에 지적 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래서 종이 지적 공부는 어디 있다? 서고에 있어. 서고에서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반출. 원래는 반출이 안 되는데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기억에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 그다음에 니은번에 시도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둘 중에 하나면은 반출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3번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해당 지적소관청,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맨날 같은 예시로 합니다. 그냥 귀딱지가 붙으라고. 자, 저 땅끝마을 전라도 이제 해남에 있는 토지 대장을 등본을 띄고 싶다. 그럼 어디서 떼요? 해남군청에 가야 돼. 해당 지적 소관청에 가야 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못 돼요. 지금 얘기하는 토지대장은 종이 말하는 거라고. 일제시대 때부터 만든 그거, 서고에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지적 공부하면 어디 가서 떼라? 해당 지적소관청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적 공부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관하냐는 게 이제 규칙이 있는데요. 요새 또 잘 내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지적 공부는 지적 서고에 있는데 1번 지적 서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한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붙어 있어요. 뭐가? 서고가 연접하여 설치하고. 그다음에 2번 부책 동그라미 치고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임야된 공유자 명부는 지적공부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밑줄 치십시오.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그 다음에 카드 동그라미 치세요.
카드로 된 토지 대장 이면에 고정면 대입권을 경계점 잡혀놓고는 자, 밑줄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란도 지번성 지적 도면은 도면 동그라미 치세요. 도면은 지번 부여적별로 도면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밑줄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건데요? 서고 종이나 지금 다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고에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부책으로 된 것은 우리 뭐 역사 스페셜 이런 거 보면은 토지 대장 해가지고 한자로 써져 있는 거 있죠.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 그걸 부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부책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보관한대요?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보관 상자 밑줄 치셨잖아. 예, 부책으로 된 건. 그다음에 75년서부터는 이게 종이긴 종이인데 빳빳한 카드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카드로 된 거 있죠. 예, 카드로 된 건 어떻게 관리한대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 예, 100장 단위, 200장 단위에서 재작년에 답이었죠.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고. 그다음에 도면, 지도네요. 3번은 도면이잖아요. 예, 3번은 도면은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은 지도는 한 장 한 장 보호대에 넣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뭐라고? 각 장별로. 그러면 3번도 뭐 10장 단위로 이러면 X죠. 뭐라고? 각 장별. 예,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종이 지적 공부 보관 방법이고 02번에 전산 지적 공부입니다. 자, 전산 지적 공부는 1번 관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동그라미 치세요. 관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하나의 동그라미로 묶으시면 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책 연구 보전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동그라미 1번하고 비교하세요. 종이 지적 공부는 주어가 뭐였죠? 지적소관청. 그런데 밑에 2번의 1은 전산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예, 주어가 틀립니다. 전산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시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지역공부가 멸시 현황을 대비하여 지역공부를 복잡하게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구축에 밑줄치고 구축. 그래서 시스템 구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산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조문에서 제일 기본 조문이에요. 작년에도 낸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가 다 틀려요. 그냥 지적 공부 관리는 지적소관청, 전산 지적 공부 관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전산 지적 공부 시스템 구축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주어가 틀리다. 꼭 구분하십시오. 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산지역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이 신청할 수 있다. 자,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을 하나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하나의 동그라미로 묶으세요. 하나의 동그라미로. 자, 그게 한 단어로 뭐죠? 지적소관청이지.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지금 동그라미 친 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말이나 한 단어로 지적소관청이나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면 자, 전산지역 공부는 어디서 열람해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뒤에 또 있잖아.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해남에 있는 해남 아까 그 토지에 토지대장 전산에 된 토지대장은 여기 화곡 동사무소 가서 뛸 수도 있죠. 가까운 거 화곡 동사무소 가서 뛰고 그다음에 강서구청 가서도 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군구청 특별자치장 시군구청장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서 뛸 수도 있다. 그럼 그거는 해당이란 말이 없죠.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냥 지적 공부는 어디 가서 뛰는 거고 해당 지적소관청, 전산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되셨죠? 예, 이게 작년 답이에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계속 뭐 5년 동안 한 4번 나왔으니까 무지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3번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뭐라고요? 지적정보 전담관리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동그라미 치세요. 를 설치 운영합니다. 둘 다 기출문제예요. 자, 동그라미가 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한 번은 앞에 걸 냈고 한 번은 뒤에 걸 냈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뭐 만든다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거꾸로도 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지문이 비슷비슷해요. 지적정보 전담센터, 지적정보 관리기구만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지적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고요. 그냥 조문 그대로 내는데 제일 기본 문제가 뭐였죠? 제가 지적법의 제일 기본 문제는 주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문장이 주어. 어떤 문장은 주어가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되고 어떤 문장은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나고 어떤 문장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국토부 장관은 지적법을 과세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 뭐 하려고요? 과세 또는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려고 다른 기관에다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료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고요. 그래서 4가지니까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자료, 공시지가 자료 4개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답이었어요. 오지선다 문제니까.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냈다고. 그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뭐라고요? 지금 외우자고.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전산 자료, 등기 자료, 공시지가 자료 이렇게 4가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그렇게 지적도 잘 나가다 맨 앞에가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라고.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지적소관청이 세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뭐 하려고 자료 요청한다고?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로 쓰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동산 정책 이런 말 나오니까 주어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자,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자, 토지에 관한 자료예요. 토지에 관한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그걸 지적 전산 자료 이럽니다.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용 신청하려는 자는 자료 이용, 활용 목적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밑줄 치시고.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면요, 먼저 뭘 받으래? 심사 받으래. 이거 이용해도 되는지 심사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 한 4번 나왔습니다. 답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이에요. 간단해요.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심사는 주된 목적은 공익성 여부하고 사생활 침해 여부예요. 이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해도 공익성은 있는지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받지 않는다. 지금 누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 소속위원회장,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이 공공기관이네. 그럼 공공기관에 이용할 때는 공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심사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도 이용할 수 있나? 공공기관 말고 민간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인들도 이용할 수는 있는데 민간인들은 또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사생활 침해 여부 문제가 안 생기는 거. 그래서 소유자가 자기 땅 보겠다. 그럼 심사 안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2번에 1 소유자. 자기 토지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상속인. 상속인도 결국은 소유자인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남의 거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남의 토지인데도 뭐는 빼고 보겠다. 개인정보는 빼고 보겠다. 그러면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럼 결국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4가지로 정리되죠. 4가지. 위에 공공기관. 보이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소유자, 상속인, 개인정보 제외 이렇게 4가지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가 답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심사를 통과했어요. 자, 그럼 이제 3번에 뭘 한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냥 신청하면 돼요. 심사 통과하면 신청하면 되는데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받을 필요 없다고?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목에 승인 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요, 전산자료 이용하려면 심사 통과하고 나서 또 승인 받으라고 했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승인 제도는 폐지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전산자료 이용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니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승인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작년 시험에서 출제자가 승인할 때 고려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걸 물어봤어요. 전산자료 이용 승인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출제자가 폐지된 제도를 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다고 작년에? 전산자료 이용 승인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근데 승인제도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폐지된 제도를 냈다고. 그래서 작년에 모두 정답에서 모두 정답. 문제를 잘못 냈다고. 그래서 작년에 모두 정답이 공시법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뭐는 없다고? 승인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된다? 신청하면 돼요. 심사받고 신청. 그럼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자, 1번에 전국 단위 자료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소관청에다. 그 다음에 2번에 시도 단위 자료는 시도의사나 소관청에다 내고, 시군구 단위 자료는 지적 소관청에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그래서 단위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전국 단위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소관청, 시도 단위면 시도의사나 소관청, 시군구 단위면 지적 소관청, 이렇게 됩니다. 예. 자, 되셨고,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 하시겠어요. 지적 공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 요거 공부할게요. 등록. 그래서 우리 아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 등록해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등록한다. 등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4장 43페이지. 이제 4장 제목이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이제 요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럼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를 요거 6개를 말합니다. 요걸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그런 거예요. 그럼 종류는 신규 등록이 뭐죠? 처음 등록하는 거, 뭐 바다를 매립했다 하면 땅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다음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 토지를 나누는 게 분할. 합치는 게 합병.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다음에 토지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바다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하고, 말소를 잘못했다 그러면 회복할 수도 있어요. 토지로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축척을 바꿀 수도 있어요. 축척 변경. 축척 변경하면 집원 새로 정하나요? 집원. 축척 변경하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거든요. 측량을 새로 해요. 그래서 경계 면적 이런 것도 새로 정하고, 집원 이런 것도 새로 정해요. 집원은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집원은 종전의 집원 중 본본만으로 부여한다. 예, 그 방식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집원 변경할 수도 있죠. 집원 변경. 화곡동 집원이 현재 있는데 화곡동 집원을 싹 새로 고칠 수도 있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집원 변경. 예, 집원 변경. 그리고 집원 변경 누가 해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집원 변경은 여러 필지 바꾸는 건가? 화곡동 전체 여러 필지 한 건에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대규모 토지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사 승인 받고야 된다. 지난번에 했던 거 시도사의 승인. 축적 변경도 지역을 정해서 해요. 또 이것도 시도사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도의 승인.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토지 이동이에요. 행정구역이 바뀌면은 소재, 집원 이런 거 다시 정한다고. 그러니까 행정구역 변경도 뭐다? 토지 이동이 됩니다. 이런 게 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이고, 소유자가 바뀐다 그거는 권리 변동이죠. 소유자가 바뀌는 건 표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권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뭐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 주수가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공시지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건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표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 표에 보시면 일단 제일 기본 문제입니다. 토지 이동인지 아닌지 구분하시고, 왼쪽은 토지 이동 사유,
표 보고 계세요? 예, 왼쪽은 토지이동 사유가 되고 오른쪽은 토지이동이 아닌 거. 대표적으로 토지이동이 아닌 거. 뭐 공시지가가 바뀌고 소유자가 바뀌고 소유자의 주소 바뀌고 이런 건 토지이동이 아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은 다 토지이동인데요. 토지이동인데 특히 이 토지이동은 누가 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건데 어떻게? 소유자가 신청해서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합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여기까지는 일반적 토지이동인데 요거는 좀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거. 밑에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도 토지이동은 맞아요. 맞는데 조금 나머지 일반적인 토지이동하고 좀 달라. 그래서 특수이동 이렇게도 불러요. 예, 특수한 토지이동이다. 그럼 뭐가 특수하냐? 요 두 개는 시도자 승인. 요 두 개는 시도자 승인. 위에는 시도자 승인 이런 말 없다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토지이동은 두 개예요. 축척 변경하고 지번 변경.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보면 지번 변경하고 행정구역 변경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번 변경 언제 하는 거였죠? 지번 변경은 언제 하는 거죠? 지번 변경은 언제 소관청이 지번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소관청 마음이다 그랬지. 소관청 마음.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해서 우리 동네 우리 화곡동 지번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없다고.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행정구역 변경 소유자들이 우리 행정구역 바꿔주세요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소유자의 신청이라는 말로 하면 X예요. 그래서 좀 특수하다 그래서 특수이동 그럽니다. 특수이동. 자, 그래서 좀 복습 꼭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지번 변경 있죠? 14페이지 밑에 05번에 지번 변경 체크되어 있는 것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지적 소관청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그럼 밑줄 쳤잖아.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럼 누구 마음이다? 즉 소관청 마음이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필요하다 인정하면 어떻게 시도지사나 대위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거 지번 변경이에요. 이것도 토지 이동입니다. 특수한 토지 이동이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여기 살 좀 붙였었나요? 살 붙였었나? 안 붙였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조문은 이제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까 쓴 게 제가 그래서 아까 신청 누가 하고 소유자가 하고 소유자가 안 하면 직권을 할 수 있어요. 직권은 장애도 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신청에다가 살 붙일게요. 조문이 뒤쪽에 있는 건데 그럼 이 토지 이동 이런 거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데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대비 신청이라 합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보시면 50페이지에 요약집 50페이지에 토지이동 정리 게시해가지고 1번은 아까 읽은 거라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 기출문제입니다. 뭐가 기출문제였냐면 토지 이동 그 가로넣기였어요. 맨 앞에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 가로넣기였어요. 그다음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 그것도 가로넣기였어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책량에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여기 읽은 거죠?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외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이 2번에 신청의 대위라 나오죠? 그게 여기에요. 신청의 대위.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특례가 여기에요.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요 이제 두 개 이제 추가하겠다고. 자, 제가 별표 쳤습니다. 분명히. 매년 나옵니다. 셋 중에 꼭 한 문제는 내요.
어떨 때는 두 문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외적인 것이라서 그래. 그래서 원래 신규 등록 이런 거 분할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라고요. 근데 소유자가 안 해.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대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 1, 2, 3, 4. 네 사람 보이세요? 예, 1번 뭐라 돼 있죠? 공공사업 시행자. 예, 공공사업을 할 때 소유자가 안 한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이때 공공사업 그러면 뭐죠? 요거 안 지워요. 요거 좀 이따 쉬는 시간에도 안 지워, 이거. 좀 이따 또 계속 할 거야. 그냥 들으세요. 자, 공공사업 하면 우리 지적법 할 때요. 다른 법 할 때 얘기 아닌 거 아니라 지적법에서 공공사업 그러면 학교 길 물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학교 길 물. 학교 용지로 바꾼다. 어떤 토지를. 그 다음에 길로 바꾼다. 도로하고 철도 용지.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지목으로 바꾼다. 하천, 국어, 유지, 제방, 수도용지. 이렇게 8개의 용도는 공공용도로 칩니다. 요거 언제 배웠냐면, 지난번에 경계 공부할 때, 건물을 걸리게 경계를 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사업을 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도 있다.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하면서 앞으로 2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랬다고. 써먹을 때가 2번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사업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공공사업하면 뭐라고요? 공공사업하면은 어떤 사업이라고? 학교용지. 거기 지금 나오잖아. 학교용지. 그 다음에 도로, 철도용지. 길이잖아요. 도로, 철도용지. 그 다음에 물 5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이런 용도로 바꿀 때는 사업시행자가 대의할 수 있고, 행정기관회장이나 지자체장이,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는 행정기관회장이나 지자체장이 대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집합건물법이에요. 집합건물. 아파트예요. 그럼 소유자가 많나? 아파트면은 소유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 집합건물상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가 대신할 수도 있다. 채권자. 누구의 채권자예요? 소유자의 채권자지. 이 사람의 채권자면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네 사람. 그래서 나머지가 답이에요. 네 사람 나왔잖아요. 예, 나머지가 답인데, 시험은 쉽게 냈어요. 그냥 컨디션만 잘 유지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오지선다 문제에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하면 네 사람은 대위 신청하는 거죠? 네 사람이 누구라고? 공공사업 시행자. 네? 읽으세요, 지금. 공공사업 시행자. 지금 외우고 있는 지금 연습 중이니까. 공공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의 자녀 지자체장. 그 다음에 집합건업상 관리. 무슨 관리인? 집합건업상 관리. 그래가지고 관리인만 외웠다가 시험에 낸 게 출제 기출문제가 주차장 관리인이 답이었어요. 그럼 그냥 읽으시면 주차장 관리인이야. 답이. 무슨 관리인이라고요? 집합건법상 관리인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틀리게 여러 번 나왔는데, 주차장 관리인도 답인 적이 있었고, 뭐 경작자, 지상권자, 막 이런 것들이 답이었다. 그러니까 낯선 단어가 나오면 답이에요. 예, 이렇게 4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동 신청의 특례. 그러니까 요 특례요. 자, 무슨 특례라고? 토지동 신청의 특례. 그러니까 특례라고 하는 것은 말뜻은 토지동 신청을 소유자가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원래 신청을 누가 하는 건데 소유자가 하는 건데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특례. 그래서 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그래서 여기랑 체계가 다릅니다. 대위 신청이라는 말은 소유자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거라고. 근데 특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 합니다. 누구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는데 이게 통칭해서 이게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24개 사업이 있어요. 4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조문 순서상 제일 첫 번째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말고도 쭉 있다고.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 자, 그럼 이제 읽을게요. 자, 1번에 무슨 사업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 나왔죠?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 사업. 밑줄 치세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제는 토지개발 사업에서 가로 안에 주택 건설 사업 보이세요? 네, 밑줄.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 이게 이제 공법 시간에 하신 거 도정법상 정비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그 정비사업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출됐어요. 그러니까 기출됐던 사업은 익히세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다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한다. 그럼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내나 주택건설 사업으로 내나 도정법상 정비 사업으로 내나 똑같은 문제라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누구만 한다.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 신고해요. 사업 신고를 15일 내에 됩니다. 15일. 사회가 발전도 1번에 15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신고. 15일도 기출문제고 지적소관청도 기출문제예요.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해서 틀리긴 했다고. 지적소관청에 신고합니다. 며칠 이내? 15일 내에. 그 다음에 2번. 이런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누가 신청하라고요? 사업 시행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이 돼. 그럼 2번 읽을 때 틀린 지문은 소유자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그럼 X예요. 소유자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그럼 X라고. 그럼 소유자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3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 이유로 토지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다.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파산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 누가 원한다고요?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해. 근데 소유자는 신청 못하죠. 그럼 누구에게 요청?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정이 없다고 판단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이때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병의 공사가 준공된 때,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인 것입니다. 준공 여러 번 나온 문제요. 뭐 착공 이렇게 X. 언제 토지 이동이 있다? 준공된 때,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인 것으로 본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총론이에요. 총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3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토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예, 근데 이거 특수한 토지 이동 빼고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어떻게 결정한다? 소유자가 신청해. 이런 걸 신청해요. 그럼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대신할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예,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이런 걸 누가 신청해라?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직권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신규 등록부터는 이제 좀 쉬었다 가실까요? 예, 쉬었다 가시겠습니다.